이 이야기는 어느 날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미래의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이 도시는 다양한 색상의 홀로그램 광고판과 바디 모션으로 조정되는 자율주행 차들로 가득한 기술의 정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 도심 한가운데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이 여전히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평범한 직장인 김철수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회사로 가는 동안에도 항상 계획이 철저한 사람으로 집사 로봇 아리와 함께 하루 일정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아리는 최신형 주생활 인공지능 로봇으로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거두는 것뿐 아니라 철수의 업무 일정까지 관리해주는 멀티태스커였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아리에게 오늘 프레젠테이션 준비물 좀 챙겨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리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으나 곧 노출용 가방이 고장나 열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철수는 조금 당황했지만 아리는 로봇 3원칙에 따라 즉각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첫째 원칙을 고려하여 열쇠로 물리적으로 가방을 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리가 가방을 열고 있을 때 철수는 어느새 시간에 쫓겨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아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냥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건너뛰어. 이는 둘째 원칙을 따르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는 첫째 원칙에 입에 대지 않는 한에서 명령을 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철수에게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 실패할 경우 그의 정신적 행복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원칙을 염두에 두고 아리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리는 성공적으로 가방을 열고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는 프레젠테이션을 훌륭히 마쳤고 고객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아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가볍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내 덕분에 내가 얼마나 덜렁대는지 새삼 깨달았네. 그러자 아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철수님을 돕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철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삭 아시모프가 내 친구였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그의 원칙들이 이렇게 멋지게 구현됐으니 말이야. 아리는 그저 미소 띈 듯한 기계음을 냈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하루는 로봇들이 인간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예에 불과했습니다. 로봇 3원칙이 단순히 이론이 아닌 실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달은 철수는 그날 이후로 아리와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안정과 행복과 결코 변하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공자 사상의 열렬 한 팬인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용한 덕이라는 뜻의 조덕이었습니다. 조덕은 어느 날 아침 서재에 앉아 고전 문헌을 읽다가 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궁극적인 인간다움을 실천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덕은 우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공자의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더 따뜻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다수는 일상의 바쁨과 생존의 어려움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조덕은 생각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직접 마을에서 이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잦은 다툼이 일어나던 마을 시장이 그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농산물 가격 때문에 상인들 간의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조덕은 모든 상인들을 초대해 다 함께 앉아 감귤차를 나누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인들은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 돕고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목표는 마을 학교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서로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덕은 아이들을 위해 서로 다르지만 함께하는 즐거움을 주제로 한 특별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팀워크 활동을 시켰고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함께 문제를 푸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목표는 마을의 고령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 속에 지내고 있었으므로 조덕은 청년들을 독려하여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청년들에게 삶의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덕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웃음이 가득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며 놀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어르신들은 젊은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활기를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점차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자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조화롭고 즐거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한 덕, 조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으로 공자의 인을 실현하여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고 그의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공자의 사상을 통해 배운 인이란 단어는 이 작은 마을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조덕의 썰은 이렇게 마을의 전설로 남았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기억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참새라는 별명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항상 뛰어다니며 쉴 새 없이 제잘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참새는 늘 활기차고 긍정적이었고 누군가 그를 볼 때마다 그의 낙천적인 에너지가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참새는 맹자의 성선설에 완전히 공감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능선함의 씨앗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중앙 광장에서 연극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마음의 정원이었죠. 그의 목표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선함을 발견하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극의 첫 장면은 참새의 상상이 만든 마음속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무대에 서서 한 사람씩 그들이 마음의 씨앗을 심어보도록 초대했습니다. 할머니는 사랑의 씨앗을, 청년은 정의의 씨앗을, 어린아이는 호기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들은 각자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죠. 참새는 관객들에게 그의 연극을 통해 우리의 본성이 본래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선한 씨앗들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새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씨앗들을 자라나게 할 물과 햇볕을 찾아봅시다. 물은 우리의 작은 친절함과 배려가 될 것이고 햇볕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장면이 바뀌고 무대는 이제 사람들이 그들의 씨앗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등과 오해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씨앗의 물과 햇볕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정원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극의 하이라이트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대 한쪽에 서 있던 인형사가 인형을 조종하다가 실수로 인형이실이 엉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순간 무대는 정적에 휩싸였고 참새는 예의 그 빠른 머리, 회전을 발휘해 외쳤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우리 마음의 씨앗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죠. 갑작스러운 제안에 관객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손을 뻗어엉킨 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인형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어른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의논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협력하면서 문제는 금세 해결되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참새는 무대 중앙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있는 선한 씨앗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씨앗들이 자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세요. 관객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속 정원을 더 자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참새의 연극은 단순한 재미 이상의 것이었고 사람들은 그날의 경험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참새는 자신의 방식으로 맹자의 성선설을 사람들에게 웃음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전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나라에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연의 품이라 불리었고 마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람들로 소문이 났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고 그 어떤 어려움도 쉽게 넘어가곤 했어요. 그 비결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마을 깊은 곳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은 그 이유를 무의자연 덕분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노인은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은 다른 곳처럼 분주하고 항상 뭔가를 열심히 이루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답니다. 모두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애썼지요.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실패 그리고 불행뿐이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는 매우 기묘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는 바로 돌을 터득한 현자 의무이자연을 따르는 여행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소 의아해하며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행자는 느긋하게 마을을 거닐며 시간을 보냈고 하루 종일 하늘을 바라보고 나간가에 앉아 명상하곤 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게으르고 이상한 사람이라 여겼지만 점점 그의 생활 방식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났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이것저것 억지로 막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때 여행자는 조용히 물러서서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고 조언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따르자 물길이 스스로 잡히며 홍수가 자연스럽게 수그러들었고 사람들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룬다. 여행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연에 맡기면 자연이 스스로 이룬다. 이후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이 마을 사람들은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연의 흐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어느새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을 이해하며 자신들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처럼 분주하게 달리지 않아도 그들은 더욱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놀고 어른들은 미소를 지으며 여유있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을은 다시는 그 예전의 분주함과 다툼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자는 자연의 진리를 전한 후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자, 진정한 자유를 얻으리라. 우이자연의 철학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었고 그들은 인위적인 풍자나 걱정 없이 조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자연의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